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의 새로운 시도들.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 시작한 지도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르게 김어준이 갖고 있는 칼라나 캐릭터를 최대한 살려서 기발하고도 더욱 재밌어진 포맷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 한 군데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거기서 뛰쳐나와서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자신이 구상한 모든 것을 펼쳐서 방송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제일 잘 맞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의 욕심은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세계 속에서의 유튜버 순위도 그렇고 유튜버 언론으로서 다양한 기록들, 그리고 자신의 방송이 갖게 되는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 무도한 자들의 폭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세워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큰 자본이나 대규모 인력이 없이, 또한 조직도 없이 개인의 역량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능한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여 어떤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거, 이런 개인적인 욕망도 함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김어준에게는 가장 혹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딘가에서 쫓겨나고 좌절하지 않고 적으로부터의 타깃이 되었지만 더 강해진 모습으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자기 자신의 유리한 것으로 흡수하면서 남들 같으면 엄두에도 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가,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게 김어준과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최적의 생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나 오세훈에게는 땡큐라고 외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아주 김어준에 가야 할 길을 최적화된 길로 안내를 하고 그 투지를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한 명분도 주고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활력도 선사한 셈이죠. 그런 베이스 하에서 역시 김어준이 갖고 있는 장난기나 아이디어가 발동하여 여러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방송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은 세계 최초, 최대 이런 기록들을 세우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탄생되며 가장 독특하고 재밌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몇 가지 나름대로 독특하면서도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선 겸죽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템입니다. 이건 방송 시작과 함께 등장한 야심찬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신의 방송에 참여하는 패널들에게 그 패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숟가락을 입구에 걸어놓고 방송 시작 전에 자기 자신이 기획해서 만든 겸죽이라고 이름 붙여진 죽을 한 그릇씩 퍼주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입니다. 서로 간의 결속이 다져지죠. 그리고 TBS에서 김어준을 따라 나온 류미리 기자, 이전에 뉴스공장에서 단순히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방송 중 한 꼭지를 비록 10분이지만 부여받아서 밀히미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거는 김어준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의 매력을 뿜어내는 자체 발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구독자들을 늘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마케터로서의 능수능란도 보여주면서 겸손은 힘들다 채널에 매우 중요한 스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방송에서 여성 모델의 참여로 또 패션쇼도 등장이 되더라고요. 뉴스 공장 시절서부터 원래 스튜디오에 기타나 각종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들을 초청하기도 해서 직접 공연도 하고 대담도 나누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영역을 더 확장해서 패션쇼까지 등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을 하여 무언가 또 등장할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또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것은 요즘 검찰에서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00페이지가 넘는다는 정영학의 풀 녹취록입니다. 검찰들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의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일을 벌려왔었죠. 그런데 그 2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그 풀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지금 화제입니다. 이걸 대충 봐서는 잘 알 수 없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언제 시간을 내서 이걸 반복해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어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걸 직접 성우들이 연기를 해서 마치 뭐 김만배, 이동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우들을 써서 그 역할을 분담해서 목소리를 담는 시도를 했습니다. 목소리 연기도 뭐 대충 스텝 중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성우들을 활용해서 녹취록의 내용을 중요 부분들을 직접 대사를 치게 하며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귀에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역시 김어준 식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소개되는 코너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잘만 하면 이게 또 화제를 많이 또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마치 SNL 방송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윤석열로 분장한 한 연기자가 윤석열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윤석열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역시 영어 쓰기를 엄청 좋아하고 막무가내식의 사고방식과 그 무식함을 드러내는 이런 아주 좀 짧은 시간의 출연이었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도록 윤석열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시원스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풍자인데 또 모르죠. 이걸 또 윤석열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걸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같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국민들이 힘들고 한숨만 나오는데 이런 방송 하나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소한 웃음도 주고 정치에 대한 지식도 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